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상대방에게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말 혹시 아시나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갑자기 요즘에 이 말이 배려심 있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이야기가 이제 배려심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든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여러 사람과 이 작업을 할 때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같이 일하던 분들이 그만두게 될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솔직히 좀 서운한 감정도 생기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좀 같이 헤쳐나가길 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저의 생각들이 굉장히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뭔가 그 말을 하기까지 쉽게 결정한 사항이 아닐 거고, 그리고 또 그 말을 하기까지도 뭔가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결정을 내린 그 사람의 그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처음에 말한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고백할 권리가 있듯이 상대방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그 말이 저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오늘도 그냥 저의 이런 평범한 생각을 한번 오프닝 때 이야기해 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본인의 생각 혹은 뭔가 소소한 일상을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 WE_WAY@naver.com으로 해서 함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 테니까요. 네. 그럼 오늘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4번째 시간인데요. 당신의 밤 쉼표 같은 시간,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4. 토끼가 작은 비를 내려보내다. 그건 흰 토끼였다. 흰 토끼가 왔던 길을 천천히 껑충껑충 되돌아가면서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걱정스럽게 두리번거렸다. 앨리스는 토끼가 종알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아, 내 발, 내 털과 수염. 공작 부인은 나를 처형하고 말 거야. 족제비가 족제비라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일이지. 아이 참, 내가 그걸 어디에 떨어뜨렸을까? 그 순간 앨리스는 흰 토끼가 부채와 흰 새끼 염소 가죽 장갑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도와줄 요량으로 같이 찾았지만 둘 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가 눈물 연못에 빠져 헤엄친 뒤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진 듯 했다. 유리 탁자와 작은 문이 있던 넓은 홀도 깜쪽같이 사라져버렸다. 토끼는 주변을 기웃거리는 앨리스를 이내 발견하고는 화난 말투로 불렀다. 아니, 메리. 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에 가서 장갑과 부채 가져와. 지금 당장. 앨리스는 너무나 놀라서 사람을 잘못 봤다는 사실도 설명하지 못하고 토끼가 가리키는 쪽으로 곧장 달려갔다. 토끼는 내가 자기 하녀인 줄 아나 봐. 앨리스가 달려가면서 혼자 종알거렸다. 내가 누군지 알면 얼마나 놀랄까? 하지만 부채와 장갑을 가져다 주는 게 좋겠어. 찾을 수 있다면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앨리스는 어느덧 깔끔하고 아담한 집에 이르렀다. 그 집 문간에는 흰토끼라는 이름이 새겨진 빛나는 황동 문패가 달려 있었다. 앨리스는 진짜 메리앤을 만난다면 부채와 장갑을 찾기도 전에 집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움에 떨며 문도 두드리지 않고 2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 토끼 심부름을 다 하다니 정말 별일이야. 이러다가는 다음번에 다이너 심부름까지 하게 생겼어. 앨리스가 종알거렸다. 그러고는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머릿속에 그려보기 시작했다. 앨리스 양, 당장 이리 와서 산책할 준비를 해요. 유모, 갈게요. 하지만 다이너가 돌아올 때까지 이 쥐구멍을 지켜야 해요. 쥐가 나오는지 봐야 하거든요. 앨리스는 계속 생각했다. 그런데 다이너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 집에 그냥 두지 않겠지. 그때 앨리스는 창가에 탁자가 놓인 잘 정돈된 작은 방에 이르렀다. 탁자 위에는 앨리스가 바라는 대로 부채 1개와 작고 흰 새끼 염소 가죽 장갑 2-3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 부채와 장갑 1켤레를 들고 방을 막 나오려는데 거울 옆에 작은 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번에는 나를 마셔요 라는 글자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앨리스는 코르크 마개를 열고 병을 입술에 갖다 대었다. 뭔가 먹거나 마실 때마다 재미나는 일이 반드시 생겼지. 어디 이 병은 또 무슨 일이 벌일지 봐야겠어.
다시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엄청 작은 몸은 진짜 지겨우니까 말이야. 앨리스가 그렇게 종알거렸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게다가 앨리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커졌던 것이다. 반도 마시지 않았는데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 목이 부러질까봐 몸을 구부려야 했다. 앨리스는 얼른 병을 내려놓고 종알거렸다. 이만큼이면 됐어. 더 이상 크지 않으면 좋겠어. 이미 문으로는 나갈 수도 없네. 너무 많이 마시지 말 걸 그랬나 봐. 이런. 하지만 그런 걸 바라기에는 너무 늦었다. 앨리스는 계속 자라고 또 자라는 바람에 곧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잠시 뒤에는 그렇다 할 만한 여유도 없어서 한쪽 팔꿈치를 문에 대고 다른 팔은 머리를 감싼 채 누워보려고 했다. 그러나 자꾸만 커져서 결국에는 한쪽 팔을 창문 밖으로 내밀고 한쪽 다리는 굴뚝에 넣고 종알거렸다. 이젠 무슨 일이 생겨도 더는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행히도 작은 마법 약병이 효력을 다해서 앨리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다. 게다가 다시 방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았으므로 앨리스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도 당연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커지거나 작아지지도 않고 쥐나 토끼 심부름을 하느라 돌아다니지 않았고 토끼굴도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이런 삶도 궁금해. 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고. 동화책을 읽을 때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있잖아. 누가 내 이야기를 책에 써야 한다고. 써야 해. 그래, 내가 커서 써야겠어. 하지만 난 이미 이렇게 컸는걸. 최소한 여기선 더 이상 커질 공간이 없어. 라고 앨리스는 서글프게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 절대로 지금보다 더 자라진 않겠지? 할머니가 되지 않는 건 좋지만 그러면 언제까지나 공부를 해야 되잖아. 아, 그건 싫어. 앨리스는 생각에 잠겼다. 야, 이 바보 앨리스야. 앨리스는 자신에게 이렇게 답했다.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겠어? 아니, 이 방엔 너 있을 자리도 없고 책 둘 자리도 없잖아. 앨리스는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듯 혼자 묻고 대답하기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얼마 뒤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머릿속에 자문자답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메리앤, 당장 내 장갑 가져다 줘.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층계로 올라오는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자기를 찾으러 온 흰토끼 소리라는 것을 알고 온 집이 흔들릴 정도로 몸을 떨었다. 지금 앨리스는 토끼보다 1000배쯤 커져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말이다. 흰토끼는 바로 2층까지 올라와서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이 문은 안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앨리스의 팔꿈치가 문을 콱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밀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럼 뒤로 돌아가 창문으로 들어가야지. 토끼의 혼잣말이 들렸다. 그렇게는 안 될걸. 앨리스는 생각했다. 앨리스는 창문 바로 아래에서 토끼 소리가 들린다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자기 손을 창밖으로 내밀어 호공을 휙 낚아챘다. 앨리스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작은 비명소리와 뭔가 떨어지는 소리,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로 짐작건대 토끼가 작은 온실 상자 유리나 그 비슷한 것 위로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곧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토끼였다. 페트, 페트, 어디 있니? 그 다음에 앨리스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어요. 감자 캐려고 땅을 파고 있어요. 주인님. 토끼가 화가 나서 말했다. 감자를 캐다니. 여기 와서 나 좀 꺼내다오. 다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자, 말해봐, 페트. 저기 창문 안에 있는 게 뭐야? 네, 사람의 팔입니다, 주인님. 페트는 팔을 팔이라고 발음했다. 팔이라고, 이 바보야. 저렇게 큰 팔이 어디 있어? 창문에 꽉 꼈잖아. 그러게요, 주인님. 하지만 틀림없이 팔입니다. 어쨌든 저런 건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빨리 가서 치워버려. 그 뒤로 한참 조용하더니 이따금 속삭이는 소리만이 들렸다. 아유, 저는 싫어요. 주인님 정말이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겁쟁이야. 참다 못한 앨리스가 손을 다시 뻗어 한 번 더 호공에서 휘저었다. 이번에는 토끼와 페트의 작은 비명이 들렸고 또다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작은 온실 상자가 아주 많은가 봐. 라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저들이 다음에 뭘 할지 궁금하군. 나를 창문으로 꺼내주려는 거라면, 그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난 더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앨리스는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작은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럿이 한꺼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간혹 말소리를 알아들었다. 다른 사다리는 어디 있지? 난 한 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빌이 사다리 한 개 더 갖고 있어. 빌, 그것 좀 이리 가져와. 여기 이 구석에 세워. 아니, 먼저 두 사다리를 묶어야지. 그래도 높이가 반도 안 돼. 그 정도면 됐어. 까다롭게 굴지 마. 여기 있어, 빌. 이 줄 잡아. 지붕이 견뎌낼까? 저기 헐거운 슬레이트 조심해. 떨어진다. 머리 조심해. 크게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빌이겠지. 누가 굴뚝으로 들어갈 거야? 아니, 난 싫어. 내가 해. 난 그런 거 안 해. 빌이 내려가야지. 이쪽이야, 빌. 내가 굴뚝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인님이 그러시네. 그래서 빌이 굴뚝으로 내려온다는 거네. 그렇지?
라고 앨리스가 종알거렸다. 저런, 빌에게 몽땅 떠넘기는군. 난 절대 빌처럼 당하지 말아야지. 이 벽난로는 정말 너무 좁아. 하지만 발을 살짝 구를 수 있을 것 같아. 앨리스는 발을 최대한 굴뚝 아래로 끌어내리고 기다렸다. 이윽고 어떤 작은 동물, 그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 앨리스 바로 위 굴뚝을 발톱으로 긁으며 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앨리스는 빌이군 하고 종알거렸다. 그러고는 한번 힘껏 찬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렸다. 앨리스가 처음 들은 것은 여럿이 "아, 저기 빌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였다. 그러고 나서 토끼 목소리가 들렸다. 빌을 잡아. 울타리 옆에 너희 말이야. 이후 침묵이 흐르더니 다시 웅성웅성 야단이 났다. 머리를 받쳐줘. 이제 브랜드 좀 줘봐. 숨 막히게 하지 말고. 자, 친구,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몽땅 이야기해봐. 마침내 찍찍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났다. 빌이구나 라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글쎄, 나도 어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훨씬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와요. 뭔가가 깜짝 상자의 인형처럼 갑자기 튀어나왔고 어느새 내가 로켓처럼 하늘 높이 날아갔다는 것만 알겠어요. 그래, 정말 날았어. 다른 목소리들이 말했다. 이 집을 태워버려야겠어. 토끼가 말했다. 그런 짓을 하면 다이너를 풀어놓을 거야. 앨리스가 아주 크게 고함을 질렀다. 바로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궁금하군. 저들이 좀 영리하다면 지붕을 뜯어낼 텐데. 잠시 뒤 그들은 다시 이리저리 부산하게 움직였다. 앨리스는 우선은 손수레 한 대면 될 거야 라고 토끼의 말을 들었다. 손수레 한 대로 뭘 하려고?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되었다. 곧 조약돌이 소나기처럼 창문으로 요란하게 날아들어와 그중 몇 개가 앨리스의 얼굴에 맞았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이걸 그만두게 해야지 라고 종알거렸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는 게 좋을걸?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다시 쥐 죽은 듯 잠잠해졌다. 놀랍게도 그 작은 조약돌들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모조리 작은 케이크로 변했다. 앨리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작은 케이크를 한 조각 먹으면 분명 내 몸이 어떻게든 바뀔 거야. 더 크진 않을 테니 틀림없이 다시 작아지겠지?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집어먹었고 즉시 몸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기뻤다. 문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지자 앨리스는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러 작은 동물과 새가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서 불쌍한 작은 도마뱀 빌이 기니피그 2마리의 부축을 받은 채로 병에서 꺼내주는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 앨리스를 보자마자
모두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젖먹던 힘을 다해 도망쳐서 곧 울창한 숲속에 안전하게 몸을 숨겼다. 앨리스는 숲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종알거렸다. 먼저 할 일은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거야. 두 번째로는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 그게 가장 좋은 계획이지. 분명 멋진 계획처럼 들렸다. 아주 깔끔하고 간단하게 정리될 것 같았다. 유일한 어려움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데 있었다. 앨리스가 걱정스럽게 나무들 사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바로 머리 위에서 작지만 날카롭게 지저대는 강아지 소리가 들려 급히 올려다보았다. 앨리스보다 몇 배나 큰 강아지 한 마리가 크고 동그란 눈으로 내려다보며 힘없이 한쪽 앞발을 내밀어 앨리스를 건드려 보려 하고 있었다. 불쌍해라. 앨리스는 달래듯이 이렇게 말하고 열심히 휘파람을 불어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강아지가 배고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내내 겁이 났다. 그렇다면 아무리 달래주어도 자기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그러다가 앨리스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조그마한 막대기를 하나 집어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강아지는 곧 좋아서 컹컹 짖으며 공중으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막대기에 달려들어 걱정할 만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 앨리스는 잘못하다가 강아지 밑에 깔릴 것 같아서 큰 엉겅퀴 뒤로 몸을 살짝 피했다. 앨리스가 다른 쪽으로 몸을 드러내는 순간 강아지가 다시 달려들어 막대기를 잡으려 허둥지둥하는 바람에 넘어졌다. 앨리스는 술에 끄는 말이랑 놀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며 강아지 발에 밟힐까 두려워하면서도 다시 엉겅퀴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자 강아지가 막대기를 물려고 아주 조금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멀리 물러나기를 거듭했다. 그동안 강아지는 내내 사납게 짖어댔다. 마침내 강아지는 혀를 축 늘어뜨리고 커다란 눈을 반쯤 감은 채 멀리 떨어져 헐떡대며 주저앉아 버렸다. 앨리스는 바로 이때가 도망칠 기회라고 생각하고 곧장 뛰었다. 지쳐서 숨이 차도록 강아지 짖는 소리가 멀리 희미하게 들릴 때까지 계속 달렸다. 그래도 정말 귀여운 강아지였는데 앨리스는 쉬려고 미나리아 제비에 기댄 채 그 입을 하나 따서 부채질하며 종알거렸다. 그 강아지한테 이런저런 재주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원래 크기였다면 말이야. 이런, 다시 커져야 한다는 걸 깜빡했네.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먹거나 마셔야 할 텐데.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게 무엇이냐는 거지. 분명 중요한 문제는 그게 무엇이냐는 거였다. 앨리스는 주변의 꽃과 풀잎을 두리번거렸지만 그 상황에서 먹거나 마실 만한 것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앨리스의 키만한 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앨리스는 그 버섯의 아래와 양쪽, 뒤쪽을 모두 살펴보고 나서
위에도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앨리스는 까치발을 디뎌 몸을 쭉 펴고 버섯 가장자리 너머를 엿보다가 바로 커다란 푸른 애벌레와 눈을 마주쳤다. 애벌레는 팔짱을 낀 채 버섯 꼭대기에 앉아 앨리스든 무엇이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긴 물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여행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표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렇지 목숨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만약 제가 이제 이런 꿈을 꾼다면, 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꿈을 꾼다면 신기하고 재밌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깨고 나서는 재밌을 수 있지만 이게 그 안에서는 되게 무서울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보니까 참 앨리스가 생각보다 대담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